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그 84페이지부터 숙제였고, 자, 84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요거는 간단히 설명만 할게. 84페이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저 그림에서 전동기가 저 물체를 당겨. 응? 개념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오른쪽에 저게 무슨 그래프냐? 이번엔 힘 거리 그래프야, 얘들아. 그래프의 종류가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나오면 야 얘는 무슨 외우는 게 아니고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힘 거리 그래프야. 힘 거리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뭘 나타내느냐? 워크, 해준 일을 나타낸다. 그럼 일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대충 그런 뜻이야. 자, 문제 한번 보자. 자, 질량 5kg이야. 그럼 질량 5kg이면 중력이 50N이지. 중력이 50N이라는 뜻은 저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일단 최소한 50N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때 얘들아, 물리에서는 말싸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안 하려고 잘 들어봐. 무게가 50N이야. 그럼 원래 수학적으로 접근해보자. 무게가 딱 50N이야. 근데 얘한테 정확하게 50N의 힘을 줘. 그럼 얘는 평형 상태지. 그럼 올라와, 안 올라와? 안 올라와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무게가 50N짜리를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들어 올리려면 힘을 얼마나 줘야 되냐 하면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50초과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려. 야, 그럼 50초과면 숫자로 얘기해봐. 얼마야?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50.0000001 해서 0 몇 개 붙여야 돼? 말싸움하다 끝난다고. 그래서 물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무게가 50N짜리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50N만 딱 힘주면 안 올라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게가 50N짜리를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을 50N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막 말싸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50N은 안 올라오는 힘이기도 하지만 올라오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힘이라고도 표현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무게가 mg가 있어. 그럼 쟤 들어올리려면 힘 얼마나 필요해? mg 초과 이러지 말고 그냥 mg면 돼 이렇게 한다고. 대신에 냉정히 얘기해서 딱 mg를 줬어. 그러면 겁나 천천히 올라오겠지. 제가 지금 거의 가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저거 올라오는데 몇 초 걸려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그냥 들어올리는 힘이 얼마나 필요해 이런 개념이라고.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자 봐봐. 그림에서 보면 처음에 힘을 얼마나 줘서 100N을 줬다고. 그러면은 윤재야 저 84페이지에서 처음에 0초부터 5초 사이에 물체는 무슨 운동해? 힘을 얼마 줬어? 근데 물체 무게가 얼마예요? 그러면 알짜 힘이 남어 아니면 안 남어? 그럼 무슨 운동을 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단 말이야.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뜻은 한마디로 높아지면서 스피드도 빨라진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에너지의 관점으로 보면 두 종류로 생각할 수 있어. 일단 높아진다?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지. 근데 빨라진다고. 그럼 뭐예요?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고. 그래서 얘는 처음에 100N의 힘을 주었잖아. 0m부터 5m까지는 빨라지면서 올라온다고. 그럼 자 봐봐. 내가 해준 일이 얼마예요? 서준아 얼마예요? 0에서 5m까지 250. 어? 250. 500줄 아니야? 0에서 5m까지 500줄이지? 윤재야 이해돼야 돼. 근데 윤재야 저 질량 55kg짜리가 위로 5m 올라왔어. 잉? 그러면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야? 중력이 얼마야? 몇 미터 올라왔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야? 250줄이라고. 자 들어봐. 그러면 전동기가 500줄의 일을 했는데 그 중에 250줄이 위치 에너지 늘리는 데 쓰였대. 그럼 250 어디 갔어? 없어졌어. 아까 내가 얘가 올라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중력.
그러고 올라오면서 또 빨라진다 그랬잖아. 그럼 빨라진단 말이야. 처음에 속도가 얼마야? 바닥에 있을 때 속도가 얼마겠어? 0이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없다고. 근데 빨라지면서 올라온다 그랬잖아.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고. 근데 위치 에너지 증가한 게 250줄이잖아. 근데 나는 500줄을 했단 말이야. 그럼 250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데 250줄이 쓰였겠지. 어? 얘들아, 이게 그런 개념이라고. 이 개념을 모르면 맞춰도 의미가 없다니까. 이까지 숫자 250 맞추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 5m 동안은 물체가 500줄을 받아서 250은 위치 에너지 늘리는 데 쓰였고 250은 운동 에너지 늘리는 데 쓰였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한 5m쯤 올렸는데 이번엔 전동기가 힘을 살짝 줄였어. 어떻게? 50N으로. 그럼 50N보다 아예 적으면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생겼을 텐데 마침 딱 50N으로 줄이긴 했지만 딱 50N이야. 그럼 어떻게 돼? 간신히 등속도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유지하면서 올라와. 자, 그럼 등속도 운동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올라오니까 5m부터 10m까지 갈 동안은 여전히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 얼만큼? 250줄만큼. 근데 등속도가 유지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더 안 늘어. 그럼 5m에서 10m 사이에는 해준 일이 250줄이야. 그러면 그 250줄 받아서 고스란히 위치 에너지 늘리는 데 쓰이고 5m부터 10m 사이에는 운동 에너지는 안 늘어났어. 그러면 끝이라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니네가 칸치우면 되는 거야.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왜? 이번 챕터가 일과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힘줬어, 가속도 생겼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의 에너지로 어디다 쓰였어. 이걸 이해하는 게 이번 챕터잖아. 됐지? 여기까지? 얘는 그런 문제야. 그 다음에 오른쪽 85페이지는 자, 용수철 운동하는 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으니까.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델타 X가 0. 한마디로 이 용수철이 이게 원래 내추럴한 원래 길이야. 그럼 이 자리는 델타 X가 0이야. 한마디로 하나도 안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이 자리에서 질량 M짜리 물체를 내가 이렇게 하고 손 떼면 얘 어떻게 돼? 가만히 있겠지. 그래서 용수철이 이렇게 한마디로 얘가 평형을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형점이라고 불러. 이 자리를 평형점이라고 불러.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요만큼 예를 들면 A만큼 당겨. 그리고 편의상 얘의 탄성 개수를 K라고 해보자. K는 아는 값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상태에서 손 놓으면 얘가 어떻게 돼? 왼쪽으로 움직여. 왜 왼쪽으로 움직이냐? 이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탄성력의 방향이 왼쪽이잖아. 그치? 그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탄성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 K A제곱이라고. 됐지? 그리고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손을 가만히 놓을 거니까 이 자리에서 운동 에너지는 없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기도 한 거야. 자, 이상은 내가 손 놨어. 손을 놓으면 이쪽으로 가잖아. 왜? 탄성력 때문에. 그러면서 왼쪽으로 가속을 해요. 빨라진다고. 이때 주의하죠.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쪽으로 가속을 해. 그럼 빨라지지. 그럼 빨라지는데 대신에 늘어난 길이는 줄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뭐라고 할까? P라고 하고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쯤을 Q라고 했을 때 P에서 O까지 가면서 윤재야 탄성 에너지 크기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델타 X가 A에서 점점 줄어드니까. 대신에 빨라져. 빨라진다는 것은 에너지 관점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얘가 여기를 다시 지날 때가 이 자리가 V
맥시멈 값이 된다고. 한마디로 제일 빠르다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까지는 빨라져. 왜 그러냐 잘 들어봐.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운동 방향이 이쪽이지. 근데 탄성력 방향도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빨라졌어. 근데 여기 이제 넘어가. 자, 주의할 점 또 하나. 여기 딱 왔어. 그럼 마침 여기까지 왔으면 딱 이 자리에서 순간 가속도가 얼마야? 다시 물어보면 합력이 얼마야? 이 자리가 평형점이라고 써있잖아. 그렇지.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합력이 0이야. 그 말은 여기서 순간 가속도 딱 한 번 0이야. 왜? 탄성력이 없으니까. 근데 속도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를 지나가는 딱 그 순간은 무슨 운동하냐고 물어보면 딱 한 번 등속도 운동한다고. 요런 데는 등속도가 아닌데 여기 딱 지나갈 때 딱 한 번 등속도 운동한다고. 딱 한순간. 그래서 넘어갔지. 그럼 이제 여기쯤에 왔어. 자,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근데 이번엔 다 압축됐잖아. 압축됐다는 개념. 여기가 0이니까 이건 늘어난 거지만 여기는 압축됐지. 그럼 탄성력 방향이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란 말이야. 그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럼 빨라져? 느려져? 그래서 여길 지나는 순간 느려져.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딱 A만큼. 그래서 이게 좌우 대칭형이라고. 그래서 딱 A만큼 가.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또 다시 튕겨나오면서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느려져를 만약에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자리랑 이 자리는 탄성에너지는 최대고 운동에너지가 최소인 자리고 이 자리는 운동에너지가 최대, 탄성에너지가 최소인 자리. 이때 한가운데 이 자리가 탄성력이 0인 자리라서 합력이 0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평형점, 한마디로 힘의 평형이 되는 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지. 그럼 한 여기쯤, 중간쯤에 여기쯤 애매하게 있어. 여기쯤에. 그럼 이 자리에서는 탄성에너지도 있고 운동에너지도 있겠지. 단 그 합은 이만큼 나와야 되겠지. 왜? 총량은 변하면 안 되니까. 85페이지는 컨셉이 그런 거야. 그럼 이 컨셉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면 된다고. 풀지는 않을 거야. 시간 관계상 이런 거 니네가 마무리해봐. 기본적으로 세팅 다 해줬는데 이래도 못 풀면 안 되지. 니네들 노력을 해야지. 자, 그래서 이건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86, 87페이지를 푸는데 여기도 내가 이제 샘플로 몇 개만 풀어볼게. 우선 내가 4번부터 풀어볼게. 여기 숙제 다 했냐 못했냐? 팀이 못했냐? 너는 뭐만 틀렸어? 다 틀렸어? 4번, 5번. 너는 숙제 못했어? 빨리 해봐 그러면. 동현 숙제했어 안 했어? 아니 이거 봐, 주말 끼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숙제를 안 해와? 응? 주말 끼고 했는데도 주말이라 오늘 주말 끼고 해서 좀 해보라고 했더니, 자 선생님이 이 중에 4번, 5번, 8번 정도를 샘플로 풀을 거야. 야, 못 풀었던 애들은 뭐 이미 늦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꼭 시간 될 때 한 번씩 풀어봐. 안 풀으면 답이 없어. 자, 4번 볼게. 4번 빨리 문제 읽어봐. 바로 풀을 거야. 문제 읽어봐.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상의 위치 X에 정지해 있던 질량 10kg. 정지해 있으니까 처음에 운동에너지가 당연히 0이겠지. 그래서 얘가 질량이 10kg이야. 당연히 운동에너지가 0이야. 근데 얘를 밀을 거란 말이야. 자, 이번에는 컨셉이 뭐냐면 이동거리가 L이야. 그럼 이번에는 컨셉이 뭐냐? 워크는 FL이라는 일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 이게 기본 컨셉이라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좌우로만 움직이니까 심지어 용수철도 없어. 그럼 2분의 1 kx제곱 나올 이유가 없지. 용수철이 없으니까. 또 좌우로만 움직이니까 mgh도 나올 이유가 없지. 그럼 나올 게 2분의 1 mv제곱밖에 없다고.
그지?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얘가 애를 밀고 가는 동안에 힘을 저렇게 줬대. 자,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힘거리 그래프야. 그러면 힘거리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아까 뭐라고 해서 워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워크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3초까지는 앞으로 밀었거든? 근데 아니 0에서 3m까지는 근데 3에서 L까지는 얘들아 뒤로 밀었어. 왜 그러냐? 힘의 방향이 알자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단 말이야. 한마디로 나 봐봐. 얘를 내가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끌고 가다가 3m 왔지? 여기서부터는 뒤로 밀었어. 자, 근데 주의하죠. 뒤로 밀으면 가속도가 뒷방향이잖아. 근데 왜 뒤로 갔어? 그럼 그때부터는? 아니지. 왜? 이미 아까 땡겨놓은 속도가 있잖아. 그러면 이미 이만큼 3m를 땡겼을 때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생겼으니 진행 방향은 이미 이쪽이지. 그러면 그때부터 반대로 밀으면 내가 뒤로 간다 안 했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느려졌겠지. 느려지는 게 먼저야. 물론 느려져서 0을 찍으면 그 다음부터 뒤로 가지만 언제나 강조하지만 가속도가 음수라는 뜻은 느려지는 게 먼저다. 밀자마자 뒤로 가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3m부터 L까지는 운동에너지가 줄어드는 영역이 얼만큼? 저 면적만큼. 이 문제는 컨셉이 그런 거야. 자, 그러면 계산해봐. 윤재야, 0에서 3m까지 워크 면적이 얼마요? 15지, 15. 그치? 0에서 3까지, 2까지 말고 3까지. 토탈. 그럼 15지. 그러면 얘가 총 L이라는 거리를 움직일 건데 그 중에 3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쯤 왔을 때 해준 일이 15줄이니까 이 말은 저 자리에서 운동에너지가 15줄이야 라는 뜻도 되고 질량이 10kg라고 나와 있으니까 야 그러면 저 자리에서 속도는 얼마야? 하면 속도까지도 구할 수 있지. 이거 5니까 그럼 저 자리에서 속도는 얼마야? 루트 3m/s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 봐봐.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 얘들아 2에서 3으로 넘어가면서 힘의 크기를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밀고 있다고. 그 말은 뭐냐?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다만 코딱지만큼이라도 빨라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일 빠른 순간은 얘는 3m인 위치야. 근데 3m부터는 뒤로 힘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느려져. 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3m인 순간이 제일 빠르고 그 순간의 순간 속도가 루트 3이라고. 그럼 결론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지.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x는 l까지 갔더니 라스트 속도가 0이래. 그치? 그 말은 뭐냐면 저 면적 봐봐. 자 이제 아랫부분 면적 구해볼게. 밑변이 얼마야? 밑변이 얼마야? 그치 L-3이야. 높이가 4잖아. 그럼 L-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야. 근데 서준아 이게 얼마 나와야 돼? 15. 그렇지 이게 15가 나와야지. 왜? 아까 15 증가한 걸 여기서 다 까먹어서 L까지 왔을 땐 멈췄대. 그럼 얘가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15의 개념이지. 됐지? 그럼 요거 2잖아. 그럼 L-3이 7.5라고. 그럼 L이 얼마 나와? 그래서 L이 10.5가 나온다고. 10.5가 10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힘거리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워크를 나타낸다는 개념을 알아야 풀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저 면적만 구하면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물론 복잡한 계산에서는 계산력도 중요하지. 근데 여기 뭐 복잡한 계산이 어딨어. 먼저 개념을 알아야 무슨 식을 세우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리는 공식이고 물리는 수학이다가 아니야. 물리는 현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물론 수학적 내용도 들어가고 공식도 있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물리적 현상을 이해해.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가 뒤로 가 빨라져 느려져. 그럼 얼마나 빨라져 얼마나 느려져.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자 5번 바로 풀게. 5번도 일을 해주는 거야. 운동학적으로만 보면 얘는 일정한 힘을 주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야. 근데 거리를 줬으니까 이번에는 일과 에너지 관점으로 이거 등가속도 운동으로도 풀어도 문제는 풀려. 그런데 일과 에너지를 푸는 게 조금 편하단 말이야. 자 볼게요. 포인트가 여기가 A 포인트고 여기가 B 포인트고 여기가 C 포인트야. 근데 얘는 A를 지날 때 처음 속도가 0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속도가 분명히 V0가 있을 거야. 그지? 여기가 정지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해볼게. 그럼 E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 순간적으로 지나가. 앞에서부터는 어떻게 왔는지 앞에서부터는 등속도로 왔겠지. 그러고서 A를 지나면서 뒤에서 누가 F로 밀어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힘을 받았어. F라는 힘을.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L이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얘가 자 이제부터 나 힘들어 고생해서 밀었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1이라고 부를 거다. 그럼 1을 얼마나 받았어? 이만큼을 받은 거야. 그럼 처음 에너지 2는 내가 설정한 값이야. 근데 이 자리에서 운동 에너지를 2제로래. 1해주면 뭐 생긴다고? 에너지 생겼어. 그래서 이건 수식으로 따지면 얘가 처음에 이런 에너지 이가 얼마인지 몰라 지금. 이거 이제 우리 구해야 돼. 우리 미션이 이거야.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다가 FL이라는 일을 해줬더니 얘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게 됐대. 이게 1과 에너지 관계야. 이게 1 해줬더니 에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야? 처음 에너지에다가 해준 일 한번 나중에 이걸 다르게 바꿔보면 FL이 워크잖아. 그럼 워크는 뭐야? 2제로 마이너스 2. 이게 뭐야? 델타 에너지잖아. 식으로 따지면. 연습해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로 갈 거야. B에서 C로 가면 똑같은 원리로 2제로를 갖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FL의 2배를 딜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2제로가 된 거야. 이제 쉽잖아. 그럼 이 관계식에 의하면 FL이라는 값은 2분의 1 2제로라는 값을 가져. 근데 2제로라는 걸 문제에 주어줬잖아. 야 써먹어 하고 줬잖아. 우리가 원하는 게 나 뭐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구하려는 거잖아. 미션이 이거잖아. 처음 에너지가 얼마냐 하고 물어봤잖아. 그럼 결론 여기서 잠깐만 3 아니냐? 아 3이지? 어째 씨. 아 헷갈려. 여기가 3L이야. 그러면은 여기야 이렇게 돼야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FL이 3분의 1 2제로가 돼야지. 됐지? 그걸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결론 2는 2제로 빼기 3분의 1 2제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이라고. 5번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못 풀었다면 말 그대로 아직까지 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시간 관계상 내가 샘플로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했으니 8번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은 이제 답지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9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뭐 들어올리는 거 똑같은 상황이고 전동기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있잖아. 그렇게 해서 풀어보면 할만해. 그렇게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숙제 안 했던 친구들도 저기 90페이지까지 꼭 다시 풀어봐. 어? 그 다음에 20번 봐봐. 뒤에 20번, 21번은 내가 풀어볼게. 뒤에. 너 20번 풀었어? 안 풀었어? 풀려 안 풀려? 아 막히잖아. 어? 그러니까 이건 됐어?
20번 봐봐. 누가 숙제 제대로 해오면 거의 없잖아 지금 얘들아. 응? 20번 봐봐. 20번은 아주 단순해. 자, 탄성계수 K를 구하는 게 미션이야. 그럼 처음에 얘를 압축시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압축을 시켰어. 그럼 탄성 에너지가 있어. 그 다음에 손을 떼. 그럼 탄성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무슨 에너지가 생기냐면 튕겨나가는 순간까지는 운동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용수철은 완전히 튕겨나갔어. 그때부터는 등속도 운동을 해. 수평면에서는. 그러다가 저기 가면은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이번엔 저 위에서 얘를 자유낙하 시켰어. 그러면 그냥 되감기 거꾸로 하면 돼. 그럼 위에서 자유낙하 시켰으면 자유낙하는 아니지. 빗면에 가만히 놨어. 그러면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 위치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게 최대로 압축된 거야. 왜냐? 최대로 압축된 자리의 의미가 뭐냐면 순간 속도가 0 되는 자리고 최대로 압축된 자리는 운동 에너지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저 끄트머리는 멈춘 자리야. 그래서 결론 얘는 위치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의 관계식이야. 그럼 처음에 위치 에너지 얼마 돼? 0.5 mgh니까 0.5 곱하기 10 곱하기 2 이게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잖아 오른쪽에서. 그럼 걔가 내려가서 뭘로 바뀌어? 탄성 에너지로 바뀌어. 그럼 2분의 1 K 압축 얼마 시켰대? 0.4m 시켰대. 자 여기서도 주의할 점, 저 0.4m 저 자리에 가끔씩 30cm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센티미터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꼭 미터로 환산해 줘야 돼. 자 0.4의 제곱이니까 10분의 4 제곱이잖아. 이럴 때는 요령에 따라서 얘들아 그냥 분수로 써주는 게 때로는 좀 유리할 때가 있어. 0.4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16 0.16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100분의 16이 때로는 유리할 때가 있다고. 그럼 얘도 어떻게 돼? 2분의 0.5니까 2분의 1이잖아. 됐지? 그럼 이렇게 날리고 이건 뭐야? 200 여기다 어떻게 되는 거냐? 씨. 여기 16이 남아있구나. 그러면 이거 200이잖아. 그럼 1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얘는 K는 16분의 얼마야? 2000인가? 이렇게 되지. 맞나? 맞지? 그럼 이거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4, 46, 500 125잖아. 얘는 겁나게 쉬운 문제야. 한마디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표준적인 기본형 문제야. 아주 표준형 문제라고. 자 21번 볼게. 21번도 빨리 문제 읽어봐. 자 21번은 생각보다 계산 안 해도 돼. 쉬워. 잘 들어봐. 처음에 용수철이 있는데 어떤 A라는 물체, A가 질량이 1kg짜리야. 그 얘를 0.1m 압축을 했대. 그럼 탄성 에너지를 가지겠지? 그 다음에 압축시킨 다음에 손을 뗐어. 그랬더니 얘가 뿅 하고 날아가서 저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만들었대. 그럼 승아야 위치 에너지 얼만큼 만들었어? 10J를 만들었지. MGH 하니까 10J를 만들었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용수철의 탄성 개수를 K라고 해봐. K가 얼마인지 몰라. 그럼 2분의 1 KX제곱 계산하지 마. 그냥 처음 0.1m 정도 압축시킨 탄성 에너지가 10J란 얘기야. 왜? 고스란히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으니 한마디로 이 말은 나중에 만들어진 위치 에너지가 10J란 말은 야 처음 탄성 에너지가 얼마냐? 볼 것도 없이 10J라고. 됐지? 그러고서 그 용수철로 이제 물체를 바꿨어. 용수철은 똑같은 용수철로 실험을 한 거야.
물체는 얼마짜리로 바꿨냐? 질량 2kg짜리로 바꿨어. 그 다음에 얼마를 또 압축했다가 손을 뗐어. 그랬더니 또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어. 승아야, 두 번째 만든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40줄이야. 질량이 2배로 바뀌었고 높이도 2배로 바뀌었어. 그럼 처음 탄성 에너지가 얼마겠니? 밑에 그림에서 40줄이겠지. 근데 용수철 똑같은 애로 실험을 한 거야. 자, 정리해보면, 야, 여기 용수철 하나가 있는데, 야, 이걸로 0.1m 밀으면 탄성 에너지 10줄 된다? 하고 알려줬어. 그런 다음에, 야, 그럼 몇 미터 밀으면 탄성 에너지 40줄 될까요? 이런 질문이라고. 그러면 10줄하고 40줄이 탄성 에너지 몇 배 차이나? 4배 차이 나지? 그럼 압축끼리 몇 배로 해야 돼? 이때 2분의 1이면 줄잖아. 이때 4배로 하면 안 된다고. 왜? 2분의 1 kx 제곱 때문에. 그러면 몇 배로 압축시켜야 돼? 2배로 압축시켜야 된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비례식으로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야, 봐봐. 우리 지금 필기 하나도 안 하고 암산으로 풀었잖아. 얘는 그렇게 푸는 거야. 그냥 무조건 많이 길게 푸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짧게 빨리빨리 푸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그 개고생해서 계산해봐야 소용없다고. 막 탄성계수 막 구해가지고 지랄 연병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게 고생해서 탄성계수 구하면 뭐 할 건데. 졸라 허무하지. 그치? 선생님 지금 앉아서 암산으로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말한 수준이 니들도 할 수 있는 암산수. 야, 10줄 40줄 4배 2분의 1 kx 제곱 오케이 제곱 들어갔으니 2배 돼야 되겠다. 야, 그래서 여기서 가끔 낚이는 게 제곱이 들어갈 때 항상 그래. 나 봐봐. 어떤 애가 x만큼 늘렸더니 탄성 에너지가 얼마큼이 됐대. 그러면 탄성 에너지를 2배 만들어야 돼. 그럼 처음보다 몇 배 늘려야 돼? 탄성 에너지를 2배 만들고 싶어. 그럼 처음에 늘린 건 x래. 그럼 두 번째는 더 늘려야지. 그럼 몇 x 늘려야 돼? 루트 2x.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이게 왜냐면 얼핏 생각하면 2배 늘리면 되네. 근데 실제로 2배 늘리면 에너지가 몇 배가 돼? 4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를 2배 하려면 루트 2배가 돼야 된다고. 요런 거 낚이지 말라고. 별 생각 없이 풀면 많이 낚이는 케이스야. 됐지? 아, 그 다음 22번도 해야 되는데 22번이 여기서는 제일 어려워.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다. 22번 빨리 문제 읽어. 22번 빨리 문제 읽어. 자, 일단 운동은 아까 용수철 운동은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 잘 들어보세요. 얘가 여기가 평형점이야. 그럼 이 말은 여기가 늘어난 길이가 하나도 없는 자리를 우리는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평형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안쪽으로 이만큼 밀은 거야. 얼만큼? L만큼.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손 떼면 얘는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그러면 여기는 처음 속도가 얼마야? 처음 속도 얼마야? 아니 왜 고민을 해? 밀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손 떼는 시점이니까 스타트 속도가 얼마야? 무조건 0이지.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가 속도가 제일 빠르고 이쪽으로 또 얼마나 더 나간다고? 딱 L만큼 더 간다고. 그래서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L, 오른쪽에 L 사이를 왔다 갔다 또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봤더니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야. 그럼 운동량이 변하지? 윤재야, 운동량이 변하는 이유가 뭐가 변해서 변하는 거야? 운동량 P가 MV야.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운동량이 변하는 이유는 속도가 변하는 거야. 그럼 오른쪽 저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라고 봐도 되는 거란 말이야.
왜? 어차피 질량 M 값은 고정값이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운동량에서는 속도가 변하는 거지 질량은 절대 안 변한다. 충분히 강조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강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니네들 헷갈리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개념이 유치해 보여도 꼭 머릿속에 두라고. 왜? 다 써먹히는 거니까. 그럼 저게 시간에 따른 속도 패턴이기도 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그러면 저 그림에서 t초가 지났네? 그럼 속도가 맥시멈이 된 거야. 그러면 승아야 t초를 지날 때 위치가 어디를 지나겠어? 그렇지, 여기를 지나. 한마디로 얘가 지금 여기서 출발했지? 여기까지 오는데 t초 걸린다는 얘기야. 첫 번째 평형점. 여기까지 이게 돼안돼. 그러면 이제 t초에서 이제 3t 건너뛰지만 중간에가 안 봐도 2t라는 거 알지? 그럼 2t에서 순간속도가 얼마야? 또 0이지? 그럼 여기서 또 여기까지 오는데 또 t가 걸린 거야. 정리해보면 t, 2t, 3t, 4t, 5t, 6t 무한반복 가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오른쪽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가 그걸 나타내는 의미야. 이게 t고 이게 t다. 그거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잘 봐봐 이제. 얘가 얼마나 압축시켰어? 그러면 탄성에너지가 처음에 2분의 k L제곱이잖아. 응? 근데 여기서 손 떼면 나 봐봐. 여기서 손을 떼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일로 오면서 탄성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지. 그래서 여기서 이 최대 속도를 V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면 얘네 관계식이 2분의 1 mv 제곱. 이건 최대 운동에너지, 이건 최대 탄성에너지가 되고 절대값이 똑같아야 되겠지. 이해돼안돼 이거? 왜? 여기선 탄성에너지가 0이고 운동에너지 최대. 여기선 운동에너지가 0이고 탄성에너지가 최대니까 이 과정이 성립해야지. 근데 질문이 뭐냐면 야 운동량 구해봐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질량 m은 주어져 있어. 그럼 운동량을 구하려면 뭐 구하면 돼? 속도 구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서 보통 속도를 구해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러지 말고 야 여기서 속도 구해라 그러면은 야 이거 구하면 돼. 2분의 1 날리고 어쩌고 V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지? 그러지 말고 이거 참고해서 알아둬.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이 나왔을 때 관계식. 우리 지금 속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운동량 구하는 게 목적이야? 운동량 구하는 게 목적이지. 물론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속도를 구하면 당연히 운동량도 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최종 미션은 속도가 아니고 운동량이야.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일단 2분의 1 날려. 어떻게 하냐? 여기다 m을 곱해버려. 양변에다가. 그럼 우변이 뭐 돼? m제곱 v제곱이잖아. 그게 뭐예요? p제곱이 된다고. 얘들아 m제곱 v제곱이라는 게 p제곱이라고. 그러면 p제곱이 어떻게 돼? 이제 좌변으로 가면 mk m제곱 쓸게. mk의 l제곱이잖아. 우리 목적이 뭐예요? 운동량 구하는 거잖아. 그럼 p는 루트 왜 그러냐? mk l제곱이잖아. 그래서 답에는 이거 제곱이라서 l 빼놓고 루트 mk 보기에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둬. mv 제곱할 때 p제곱이 요거다. 그러면 생각보다 운동량이 간단하게 나온다고. 그럼 보자마자 1번 기억 맞았잖아. 그지? 자 이제 니은으로 가보자.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는 야 평형점은 가속도가 얼마라 그랬어? 아까 가속도 얼마라 그랬어? 평형점에서 합력이 0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름이 평형점 아니냐. 여기 가속도 0이잖아. 그럼 양 끝점이 힘을 제일 세게 받는, 비록 속도는 0이지만 힘은 제일 세게 받는, 그래서 가속도가 제일 큰 지점은 양쪽 끝 지점이라고. 그러면 여기 t, 2t 이거를 따져보면 t는 가속도가 0인 순간이고, 그러면 가속도가 제일 큰 거는 저 그래프에서 사이클로 보면 0, 2t, 4t, 6t 이런 게 제일 끝점이잖아. 반면에 t는
평형점을 지나니까 순간가속도가 얼마야? t일 때는 0이잖아. 그리고 2t일 때는 max고, 그러니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t일 때가 2t일 때보다 무조건 작아야지. 그래서 니은 틀렸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무슨 말이냐면 용수철의 길이를 물어봤잖아. 자, 얘들아 2분의 3t 봐봐. 잘 봐봐. 여기가 1t야. 여기가 2t야. 그럼 2분의 3t는 한가운데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여기 어디쯤 있지? 이게 2분의 3t인 순간이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2분의 7t 봐봐. 그럼 세봐 얘들아. 1t 하나 둘 셋 넷 셋이네. 2분의 7t니까 다시 한번 하나 둘 3. 여기가 2분의 2t야. 3이니까. 그럼 2분의 7t는 어디야? 여기쯤 어디 있겠지. 그치? 그럼 이때 누가 많이 늘었냐 누가 조금 늘어났냐가 아니고 2분의 3t는 평형점부터 늘어난 자리고 2분의 7t는 평형점으로부터 압축된 자리잖아. 그러면 무조건 얘가 길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압축된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평형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으면 길이가 긴 거고 평형점으로부터 왼쪽으로 가면 길이가 짧아진 거잖아.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림에서 2분의 3t가 2분의 7t보다 무조건 길지. 여기까지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바쁘니까 좀 쉬었다가 뒤에 열과 에너지 야, 제일 어려운 건 일단 한 템포 넘어갔고 뒤에 열과 에너지는 좀 쉬워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건 거의 끝나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교시는 또 여기서 마칠게요.